안녕하세요. 10만시간 연구에서 영어 왕초보도 빠른 시간 안에 영어회화 프리토킹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비법을 가르쳐주는 10만시간 영어 채널입니다. 저는 10만시간 동안 영어회화 프리토킹 비법을 연구하고 개발한 영어계 에디슨을 꿈꾸는 영디슨입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영어식 어순을 원어민처럼 문법을 몰라도 원어민적 사고방식으로만 영어식 어순을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질문법이란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질문법, 심화과정, 필수 요소 뒤에서 길게 질문하기 편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신다면 여러분들 문법을 모르더라도 영어회화 중급 수준의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부사, 심지어는 동격까지 자유롭게 영어회화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영어 문장 구성 요소. 하나의 영어 문장은 문장이 짧든 길든 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어 요소 I, 서술어 요소 will, meet, 필수 요소 the man, 수식 요소 whom she knows, 덧붙이는 요소 to give money at the cafe, 이런 식으로 5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 필수 요소로 만들어진 짧은 문장은 쉬운 문장이고 수식 요소, 덧붙인 요소가 붙으면 붙을수록 더 길고 어려운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필수 요소인 목적어, 보어 같은 필수 요소 뒤에서 질문을 하여 수식 요소, 즉 필수 요소를 수식하는 요소의 어순을 잡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 그 어순 중에서 이렇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동격을 이용해서 길게 수식 요소를 잡는 어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론 이해하기. 문장 구성 위치별 질문표. 오늘은 필수 요소, 즉 필수 요소인 목적어, 보어, 그리고 다르게 말씀드리면 명사, 대명사, 명사구 같은 필수 요소 뒤에서 길게 뭐가 뭐니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수식 요소로 어순을 길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길게 질문할 겁니다. 길게 어순을 잡을 거라서 오늘 기억하실 것은 이게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동격이든 어떤 경우에도 뭐가 뭐 이 질문 하나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문법을 모르셔도 그런 고급 문법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자, 문장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잃어버렸다. 뭘? 핸드폰을. 여기까지 만들면 초등학교 5학년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길게 수준 높은 영어를 하고 싶으면 질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 뭐가 뭐하느냐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을 뭐가 뭐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럼 대답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뭐가 뭐하느냐고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핸드폰이 뭐냐? 뭐가 뭐하는 핸드폰이냐? 내가 사준 핸드폰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법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뭐 관계 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관계 부사가 될 수도 있고 동격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뭐가 뭐하느냐고 길게 연결할 수 있으면 문장을 길게 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는 기억할 수 없다. 뭘? 장소를. 여기서 끝낼 수 있지만 더 길게 말하고 싶으면 물어보세요. 뭐가 뭐하는 장소죠? 내가 살았던 장소죠. 7살 때. 세 번째, 나는 들었다. 뭘? 그 소문을. 끝내도 되지만 더 길게 하고 싶으면 물어보세요. 뭐가 뭐하는 소식이죠? 그녀가 도박을 했다는 소식을. 어디서? 마카오에서. 이런 식으로 질문은 똑같지만은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이 들어간 거고, 여기서는 장소로 나타내는 관계부사가 들어간 거고, 여기서는 동격이라는 문법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영어를 가르치시고 싶으신다면 이게 왜 관계대명사고 이게 왜 관계부사고 동격인지를 아셔야 되지만은 그게 아니고 영어 회화를 그냥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방식에 이 질문만 정확히 아시게 된다면 문법을 모르셔도 이런 고급 영어 문장을 만드실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실전 문제를 통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한 단어 한 단어씩을 여러분에게 띄우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쭉 보시는 것보다는 한 단어 한 단어 제가 설명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뭐가 나올지 미리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를 말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보시면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핸드폰을 샀네요. 먼저 어순 잡으려니까 주어부터 잡으셔야겠죠? 선생님 갑자기 주어가 당신은이네요. 한국어에는요, 지금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핸드폰을 샀네요. 누가 산 거죠? 상대방이 산 거죠. 당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핸드폰을 샀네요. 즉 당신은 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문맥상 주어를 알 수 있으면 생략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어에서는 문맥상 주어를 알 수 있어도 절대로 생략하지 않는 것이 영어식 사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라는 주어를 잡았고, 그 다음에 동사 샀네요. 샀다. 시제가 과거죠. 샀다. 자, 그러면 당신은 샀다. 그럼 뭘 샀나요? 일반적으로 영어회화 초보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핸드폰을 샀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뭐와 같은 핸드폰, 이런 식으로 여러 의미 단위가 합쳐졌을 때 차례대로 써주면 됩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런 여러 의미 단위가 합쳐졌을 때 그 의미 단위를 잘라서 그 의미 단위 안에서도 순서를 잡아야 되는 것이 영어식 어순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지만 영어식 어순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잡느냐?
이 마지막 단어와 가장 논리상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샀어요. 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샀습니까? 뭐뭐와 같은 핸드폰을 샀습니까? 얘는 뭐뭐와 같은 핸드폰을 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란 걸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뭘에 가장 적합한 질문인 뭐뭐와 같은 핸드폰을 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시면 됩니다. 뭐가 뭐하는 핸드폰을 샀죠?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즉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질문을 통해서 바꾸실 수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영어 회화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자,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you, 샀다, bought. 같은 핸드폰, the same cell phone. 어떤 핸드폰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that I have. 선생님, 이 빨간색은 무엇인가요? 이 빨간색이 바로 문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샀다의 과거니까 buy가 아니라 bought. 같은 핸드폰 할 때 이 핸드폰이 불특정한 핸드폰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거와 같은 핸드폰입니다. 특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가 붙었고, 그럼 이 that은 무엇인가요? that은 저것인데, 이 that은 한국말로 치면 이 니은에 해당되는 말이 that이고, 문법적으로 막연한 명사를 주어 동사로 연결하고 싶으면 우리나라 말에는 니은이 필요하고, 영어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관계대명사 목적격 that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은에 해당되는 말이 이렇게 that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2번, 내가 그녀한테 청혼했던 곳 기억할 수 있니? 자, 이것도 보시면 물어보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 뭐죠? 주어가 내가입니까? 아닙니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생략된 주어 찾으시고요. 물어보는 말일 때는 어순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어가 아니라 물어보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할 수 있니 할 때 조동사를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니 생략된 주어 너는, 그 다음에 기억하는 거 뭘? 내가 그녀한테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청혼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녀한테 청혼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답은 장소입니다. 이 곳이라는 것을 장소라고 바꿔 썼습니다. 장소를 기억할 수 있니? 또 질문해야죠. 내가 그녀한테 청혼했던 것. 길죠? 뭐가 뭐하는. 이 긴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국말을 보고,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짧으면 짧게 질문하시고 중간 길이면 중간을 질문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가 뭐하는 길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길게 질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뭐하는 장소냐? 내가 청혼했던 장소죠. 뭐에게? 그녀에게. 즉 이 부분도 또 잘라서 순서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를 바꿔보시면 할 수 있니? can. 너는 you. 기억하는 거 remember. 뭘? 장소를 the place. 그 다음에 내가 청혼했던 where I proposed. 여기서 장소인데 어떤 장소죠? 내가 청혼했던 그 장소예요. 아무 장소가 아니라 내가 청혼했던 바로 그 장소니까 특별하니까 더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청혼했던, 선생님 같이 where는 왜 나왔죠? where는 어디 아닙니까? where이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의문 대명사가 쓰였을 때는 어디입니다. where am I? 나 어딨냐? 하지만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관계 부사로 쓰였을 때는 이렇게 니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where이 없다면 내가 청혼했다지만 이 where이 니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합쳐져서 내가 청혼했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막연한 장소를 주어 동사로 설명하고 싶을 때 이 한국말의 니은에 해당되는 말이 where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법을 모르셔도 문장을 영어로 만드실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니까 to her. 3번, 나는 너에게 그녀가 반에서 가장 키가 크다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자, 이것도 주어 나와주시면 나는 뭐 했죠? 서술 뒤에 나왔죠? 단지 말했다. 뿐이다를 단지라고 바꿨습니다. 뭐에게 말했죠? 너에게 말했죠. 뭘 말한 거죠? 그녀가 반에서 가장 키가 크다는 사실을 말했다. 그녀가를 말했으니까, 반에서를 말했으니까, 가장 키가 크다는 걸 말했으니까, 사실을 말했으니까. 이 긴 문장이 한국어에서는 차례차례 써져 있지만 영어에서는 이 많은 의미단을 잘라서 어순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얘가 말한 것은 뭘 말했냐? 당연히 사실을 말한 겁니다. 이게 또 그 사실이죠? 일반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녀가 반에서 가장 키가 크다는 특별한 사실을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기 때문에 그가 붙었습니다. 그 사실을 짧게 설명하나요? 중간 설명하나요? 길게 설명하나요? 길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게 뭐가 뭐하는 사실을 말해준 거죠? 그녀가 일하는 사실. 즉 그녀가 동사가 서술어가 키가 크다가 아닙니다. 키가 큰 상태 이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하니라는 서술을 잡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하는 사실. 그 사실이 뭔데요? 그녀가 일하는 사실인데요. 그녀가 뭔데요? 가장 키 큰 여자다. 어디서? 나에 반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실 수 있어야 되시는 것입니다. 영어로 바꿔보시면 나는 I, 단지 just, 말했다, told, 너에게 you, 그 사실을 the fact. 그 다음에 그녀가 일하는 that she is. 여기서는 뭐뭐라는 단은이란 이 뭐뭐라는 뭐뭐다는이란 이 문법 단어가 바로 that입니다. 이 that은 이 that과 다른 동격이 that이고, 그럼 언제 쓰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가 추상명사로서 뭐 그 사실, 그 소문 이런 식으로 추상명사가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주어가 동사하다 라는 다는이라는 이 한국말의 라는 다는에 해당되는 말이 바로 동격의 대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동격의 대시는 회화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that she is 그 다음에 가장 키가 큰 특별하죠? 가장 키 큰 한 명일 테니까 그래서 특별하니까 the tallest woman 어디서? in my class 라고 영어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2번 저 본격적으로 훈련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백화점에서 봤던 여자다. 그럼 먼저 주어 잡으시면 저것 선생님 저 사람이 갑자기 저것으로 됐죠? 영어는 사람이나 사물을 똑같게 보기 때문에 저 사람도 대시고요. 저것도 대시입니다. 그래서 that 저것은 여자다 그러니까 이다. 질문하셔야 되죠. 뭔데? 그러니까 백화점에 봤던이니까 여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백화점에 봤던 여자입니까? 아직도 내가 백화점에 봤던 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직 왕초 보시고요. 방금 앞에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백화점도 아니고 내가도 아니고 일단 여자죠. 근데 왜 그냥 그 여자죠? 특별한 여자잖아요. 지나다니는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라 내가 어제 백화점에 봤던 그 여자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에는 그가 빠져 있지만은 영어에서는 이렇게 특별할 때는 꼭 그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죠. 이 여자를 꾸며준 말이 길죠? 뭐가 뭐하니로 나왔죠? 그럼 뭐가 뭐냐 질문하세요. 뭐가 뭐한 여자예요? 내가 봤던 여자죠. 어디서? 백화점에서. 자, 영어를 바꾸시면 저것은 that, 이다, is. 그 여자니까 the woman. 내가 봤던, who I saw. 이 막연한 사람을 꾸며주고 싶을 때 이 니은에 해당되는 말이 관계대명사 who나 whom을 쓸 수 있는데 요즘에는 whom 대신 who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o I saw 과거 백화점에서 at the department store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2번 내가 산 옷은 너에게 매우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주어가 뭘까요? 내가 산 옷일까요? 옷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는 옷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옷이라 네가 산 옷 특별하니까 그 옷은 질문하셔야 되죠? 뭐가 뭔 옷이죠? 네가 산 옷이죠. 그러면 서술어 어울리지 않는다. 뭐에게? 너에게. 어떻게? 매우 잘은. 이렇게 필수 요소가 주어 자리에 나왔고 이 막연한 명사로 필수 요소가 주어 자리에 나왔으니 여기서 얼마든지 길게 수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은 the dress. 네가 산 할 때 you bought인데 여기서 니은에 해당되는 말이 사물일 때는 which라는 문법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hich you bought 어울리지 않는다. doesn't fit 너에게 you 매우 잘 very well. 3번 나는 그가 반장으로 뽑혔다는 소식을 친구에게 말해줬다. 자 일단 나는 말해줬다. 그가 반장으로 말해줬을까요? 소식을 말해줬을까요? 친구에게 말해줬을까요? 먼저 사람부터 뭐에게 말해줬죠? 나의 친구에게. 선생님 여기는 나의 없는데요. 영어에서는 문맥에서 알 수 있어도 무조건 써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의 친구에게 뭘 가르쳐줬죠? 그가를 가르쳐줬나요? 그가 반장으로 가르쳐줬나요? 그가 반장 뽑혔다는 소식을 알려줬나요? 소식을 알려줬나요? 당연히 그 소식이죠. 특별하니까. 어떤 소식이죠? 뭐가 뭐하는 소식이죠? 길게 물어봤죠? 그가 이었다는 소식이죠. 어떻게 됐는데요? 선출되어졌다는 소식을 알려줬죠. 어떻게 선출됐어요? 반장으로 선출됐다는 소식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영어를 바꾸시면 나는 I 말해줬다 과거형 told 나의 친구에게 my friend 그 소식이니까 the news 그가 이었다는 선출되었다는 다는 라는 동격이죠. 이런 막연한 추상명사를 뭐뭐 다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싶을 때 뭘 붙이면 된다고요? that을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는 동격의 that이라고 합니다. that he was elected 선출되어졌죠. 어떻게요? 반장으로 class president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4번 정상의 눈으로 보여진 산을 봐라. 이거는 명령문이기 때문에 주어가 없습니다. 동사부터 잡겠습니다. 봐라. 뭘 볼까요? 정상이 눈으로 덮여진 산을 볼까요? 산을 볼까요? 이젠 아시겠죠? 산을 봐야죠. 또 그게 어떤 산이죠? 길게 질문해죠. 네, 길게 수식되어 있으니까 뭐가 뭐인 산이죠? 정상이 뭐뭐인 산이에요. 어떻게 됐죠? 덮여진 상태인 거죠. 어떻게 덮여져 있죠? 눈으로요. 자 보시면 봐라, look 산을 at the mountain 정상이 덮여진 top is covered 근데 이 니은에 해당되는 말이 뭐냐? 여기서는 관계 대명사 소유격으로 whose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게 whose인지 내가 뭐 대신지 어떻게 합니까? 꾸며주는 이 주어 부분과 앞에 있는 꾸며주고 만드는 말이 소유격으로 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관계대명사 whose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 정상했을 때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이 부분을 whose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mountain whose top is covered 눈으로, 눈을 가지고, 으로는 가지고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with snow. 5번 그는 가격이 비싼 TV를 샀다. 그는 샀다. 뭘 샀죠? 가격을 샀나요? 비싼 걸 샀나요? TV를 샀나요? TV를 샀겠죠. 어떤 TV? 뭐가 뭐하는 TV죠? 가격이
어떤 비싸다란 말을 영어식 사고에서는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TV를 샀습니다. 영어로 바꾸시면 그는 he 샀다 과거형 bought TV a TV 이거는 가격이 높아 아무 TV나 하나 산 겁니다. 특별한 TV가 아니라 그래서 a TV 근데 그게 가격이 높으니까 price was high 그리고 여기 한국어는 현재형이지만 앞에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시제를 맞춰서 이렇게 과거형을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왜 또 이게 who's냐 이게 둘의 연결관계가 TV의 가격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의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시 아닌 who's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6번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은 극장에서 멀지 않았다. 자 일단 주어는 우리입니까? 머물렀던 호텔입니까? 호텔이겠죠. 근데 우리가 머물렀던 특별한 호텔이니까 그 호텔을 질문하겠습니다. 길게 뭐가 먼 호텔이죠?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이죠. 그게 멀지 않았다. 아니었다. 어떤 상태가 아니었죠? 먼 상태가 아니었죠. 어디서요? 극장에서부터요. 이런 식으로 풀어쓰시면 됩니다. 영어로 바꾸시면 그 호텔은 the hotel. 우리가 머물렀던 we stayed인데 장소를 나타내는 말을 뭐가 뭐하는 이 니은이 필요할 때는 where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where we stayed. 아니었다 was not. 먼 상태가 far. 어디서? from the theater. 극장에서부터요. 7번 나는 내가 모욕당했던 순간 잊을 수 없다. 저 주어 나는 잊을 수 없다. 뭘 잊을 수 없을까요? 내가를요? 모욕당했던 순간을요? 내가 모욕당했던 순간을요? 뭘요? 그 순간을요? 이제 설명하셔야 되죠. 어떤 순간이 궁금하잖아요. 영어는 항상 꼭 필요한 명사를 막연하게 설명을 하고 뒤에서 설명하는 게 영어식 사고의 가장 중요한 어순입니다. 그래서 뭐가 뭐하는 순간이었냐? 내가 이었던 순간이죠. 어떤 상황이었죠? 모욕당해진 상태였죠. 영어를 바꾸시면 나는 I 잊을 수 없었다. Can't forget. 그 순간을 the moment. 근데 내가 이었던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주어 동사로 설명하면서 니은이 필요하면 그때 바로 when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는 언제라 해석되지 않습니다. 관계부사이기 때문에 니은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when I was 그 다음에 모욕 당해진 거니까 수동형 insulted. 8번 나는 그녀가 떠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일단 나는 이해할 수 있다. 뭐를요? 이유겠죠? 그 이유를 특별하니까 어떤 이유죠? 길게 물어봐야겠죠? 뭐가 뭐하는 이유죠? 그녀가 떠나버린 이유죠. 영어로 바꾸시면 나는 I 이해할 수 있다. can understand. 뭐를? 그 이유를 the reason. 어떤 이유죠? 그녀가 떠나버린. 즉 이유를 나타내는 말을 뭐가 뭐하는 주어 동사로 설명하고 싶으면서 이렇게 니은이 필요하면 그때 바로 관계부사 y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때는 관계부사 y이기 때문에 왜라고 해석하지 않고 니은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y가 없다면 그녀가 떠나버렸다지만 이 y가 니은이기 때문에 그녀가 떠나버렸다 플러스 니은이 합쳐져서 그녀가 떠나버린이라는 영어식 문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9번 너는 그가 그 문제를 푼 방식을 아니? 어순 잡아보시면 너는 아니 뭘? 그가를 알까요? 그 문제를 알까요? 푼 방식을 알까요? 그가 그 문제를 푼 방식을 알까요? 이제는 아시겠죠? 그 방식을 아냐. 특별하니까 길게 물어봐야겠죠? 뭐가 뭐하는 방식이죠? 그가 푼 방식이죠. 뭘? 그 문제를. 영어를 바꾸시면 너는 아니 할 때 영어를 바꾸실 때 의문문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너는 아니 no라는 일반 동사를 사용했고 시제가 현재고 주어가 2인칭일 때 do를 사용해서 물어보는 말 do you 아니 no 그 방식을 the way. 근데 way가 길 아닙니까? way가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방식 방법이라고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the way 어떤 방식이죠? 그가 푼 he solved. 여기서 방법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왔고 그 명사를 뭐가 뭐하니라고 설명할 때 이 니은이 필요한 이 니은에 해당되는 말이 how나 that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that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the way랑 how는 같이 못 쓴다라는 영어식 문법이 있기 때문에 that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that 그가 푼 he solved 뭐를 그 문제를 the problem 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영어식 어순을 잡는 데는 문법을 모르셔도 잡으실 수 있지만은 이렇게 영어식 어순이 아니라 이렇게 완벽하게 영어로까지 만드시려면 문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웠던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문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어 회화에 적용할 수 있는 영어식 문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어식 문법이 제 강의 중에 조서법이라는 강의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문법을 많이 알지만 영어에 적용이 잘 안 된다. 즉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거 다 들어는 봤는데 실제 영어에선 적용이 안 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문법을 영어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문법이 제 강의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을 꼭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법 심화과정 필수 요소 뒤에서 길게 질문하기 편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을 해주시면 제가 강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